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답니다. 두툼한 봉투 하나가 맨 앞에 꽂혀 있더군요. 발신일란에 법무법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손이 멈췄어요. 저는 전주 외곽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하거든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쌀을 불리고 방앗간 문을 열기 전에 바닥을 쓸고 그게 20년 넘은 하루의 시작이랍니다. 손마디가 뻐근하게 저려왔거든요. 그래도 그게 제 하루였답니다. 손님이 오기 전 고요한 그 시간이. 딸 수진이 결혼할 때 예식장 비용도 제가 댔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자식이라 더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위 이도연이라는 사람, 첫 인사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더군요. 어머니, 잘 모시겠답니다. 목소리가 낮고 반듯했답니다. 그때는 그 눈빛이 어딘가 계산적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죠. 사위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건 결혼 2년 만이었거든요. 소규모 유통업이라 했더군요. 어머니, 서류 하나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형식적인 거예요. 은행 담보용이라서. 딸이 옆에서 웃고 있었죠. 수진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저는 뭐든 해주고 싶어지거든요. 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인주를 묻혀서 그게 어떤 서류인지 읽어보지 않았답니다.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기도 했고 딸이 옆에 있으니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이후로도 방앗간은 돌아갔답니다. 손님이 오고 쌀가루가 날리고. 그런데 수진한테서 오던 안부 문자가 뜸해지더군요. 명절에도 짧은 카톡 하나였죠.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하고 눌러 삼켰거든요. 그러다 그 봉투가 온 거랍니다.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워질 무렵 봉투를 뜯는 손이 말을 안 듣더군요. 연대 보증인 한정희, 원금 2억 원.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죠.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답니다. 2장을 건네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수진이 명절 차례 준비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전주 시내 수진이 집에 갔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창문에 불빛이 환하더군요. 이서방 차도 있고 잘 살고 있구나 싶어서 발걸음이 가벼웠죠. 그런데 현관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깐 멈칫했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서방 목소리였죠. 뭔가를 또박또박 말하는데 수진이 짧게 대답하는 게 들렸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잠깐 사이를 두고 수진이 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좀 굳어 있었죠. 차례상 준비를 하는 내내 이서방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답니다. 수진이 뭘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고 저한테는 인사 한마디 하고 나서 시선을 주지 않더군요. 밥상을 차리면서 수진 손등을 봤는데 거칠게 튼 자국이 있었죠. 설거지를 많이 하는 손이었거든요. 새로 사줘야겠다 싶었는데 말은 못했답니다. 쌀이 2포대째 바닥날 무렵 수진한테서 전화가 한 번 왔답니다. 용건만 짧게. 엄마, 이번 주말에 못 가. 도연 씨 일이 좀 있어서. 그게 다였거든요. 무슨 일인지는 묻지 말라는 투였죠. 방앗간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문자를 보냈어요. 밥은 먹었냐고. 답장이 왔는데 이모티콘 하나였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 그러다 이서방한테 직접 문자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도장건은 잘 됐냐고, 사업 준비가 잘 되고 있냐고. 답장이 오는데 사흘이 걸렸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딱 그뿐이었죠.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이상했답니다. 뭘 걱정 말라는 건지, 뭐가 잘 되고 있다는 건지. 물어보려다 그만뒀거든요. 수진이 불편해할까 봐서. 그게 저한테 있는 제일 큰 약점이었죠. 딸이 불행해지는 게 싫었으니까요. 겨울바람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답니다. 방앗간 앞에서 쌀 포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미옥 씨가 지나가다 멈추더군요. 정희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야위었네. 그 한마디에 뭔가 울컥했거든요. 괜찮다고 하려는데 말이 잘 안 나왔죠. 미옥 씨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차 한 잔 끓여줬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는데 컵을 두 손으로 쥐고 있으니까 손이 떨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오래 혼자 삭히고 있었는지 알게 됐거든요. 미옥 씨한테 조금 털어놨답니다. 도장 얘기는 못하고 그냥 수진한테서 연락이 뜸하다고, 이 서방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도 이상하다 싶었죠. 이게 그냥 딸이 바쁜 건지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건지 도무지 경계를 모르겠었거든요. 정희 씨,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틀린 적 없잖아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방앗간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면 불을 켜기 전에 잠깐 그냥 서 있었거든요. 현관 바닥에 우편물이 쌓이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죠. 광고지 사이에 흰 봉투가 하나씩 끼어들어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차마 뜯어보지 못했답니다. 뜯으면 알게 될까 봐서. 그날따라 봉투가 2개였답니다. 광고지 사이에 끼어있던 흰 봉투 2개. 하나는 이미 모서리가 구겨져 있더군요. 우체통 안에 며칠째 있었던 것 같았죠. 방앗간에서 돌아온 참이었거든요. 손에는 아직 쌀가루 냄새가 남아있었고 장화를 벗다가 멈췄답니다. 봉투 겉면에 찍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채권 추심. 그 2글자. 다리가 풀리더군요. 현관 신발장 모서리를 잡고 겨우 섰답니다. 봉투를 뜯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봉투를 뜯고 한참이 답니다. 봉투를 뜯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서류를 꺼냈어요. A4 2장. 빼곡한 글자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먼저 보였답니다. 연대 보증인 한정희. 원금 2억 원. 이행기한 경과. 2억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2번, 3번 어른거렸죠. 떡방앗간을 20년 넘게 해서 모은 돈이 전부 8천만 원이었거든요. 2억이라는 숫자는 제 평생에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답니다. 전화기를 들었답니다. 4위 번호를 눌렀죠. 3번째에 받더군요. 4위가 받았어요. 평소처럼 낮고 매끄러운 목소리였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목 안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물었거든요. 이보연 씨, 내 이름으로 2억짜리 보증이 들어가 있어. 이게 무슨 서류야? 어머니가 직접 동의하셨잖아요. 그 말이 귀에 박혔답니다. 직접 동의. 나는 도장만 건넸는데, 잠깐이라고 했는데, 사업 서류에 이름만 올려달라고 했는데,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언제 2억짜리 보증을 동의했어. 나는 도장만 준 거야. 어머니, 그때 설명 다 드렸잖아요. 서류에 서명도 직접 하셨고요. 설명을 다 했다고? 눈앞이 하얘졌답니다. 그때 수진이가 옆에서 웃으며 도장을 받아갔던 장면이 떠올랐죠. 엄마 고마워.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거든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수진이도 알고 있어?
그건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법이에요. 하는 투였죠. 딸한테는 전화 못했답니다. 수진이가 알고 있다면, 알면서 도장을 받아간 거라면 그 생각을 끝까지 이을 수가 없었거든요. 종아리가 후들거렸죠. 방바닥에 그냥 주저앉았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연대 보증인 한정희. 글자가 선명하더군요. 도장 자국도 선명했고요. 분명히 제 도장이었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죠. 늦가을 바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더군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법이 어디 있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20년 동안 방앗간만 했지 서류 한 장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핸드폰을 다시 들었답니다. 미옥 씨한테 전화했죠. 말이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했거든요. 미옥 씨, 나 좀 도와줘.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더군요. 그리고 미옥 씨가 말했죠. 어디야, 지금 갈게. 그날 밤 미옥 씨가 들고 온 수첩에 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일 아침에 전화해보자고 했죠. 저는 그 번호를 손바닥에 옮겨 적었거든요. 지워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서 다음날 아침 손바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미옥 씨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더군요. 서류를 들고 오시면 직접 검토해드리겠다고 했죠. 이틀 뒤 오전 미옥 씨와 함께 공단 사무실을 찾아갔답니다. 가방 안에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다 넣었거든요. 문자 캡처, 통화 녹음 파일을 인쇄한 종이, 도장을 건네던 날 수진이 보낸 카카오 메시지. 상담사 선생님이 서류를 훑어보다 멈추더군요. 잠시 말이 없었죠. 정희 씨, 이거 대리인 동의 없는 보증계약이에요. 본인 직접 서명이 없고 위임장도 없으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귀가 먹먹해졌죠. 무효. 그 단어 하나가 가슴 한가운데 박혔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이서방이 떡방앗간 문을 밀고 들어왔답니다. 네이비 자켓에 손목시계가 번쩍이더군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얼굴엔 아직 여유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합의를 해주러 온 사람처럼. 어머니, 저도 어렵게 왔어요.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서로 낫지 않겠어요? 수진도 뒤따라 들어왔답니다. 회색 니트를 입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죠.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거든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목소리는 냈답니다. 이서방,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도장이 잠깐이면 2억도 잠깐이에요? 그이의 입꼬리가 한번 실룩거렸죠. 시선이 카운터 모서리 쪽으로 흘렀답니다. 어머니, 그건 사업 초기에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거든요. 공단 상담사 선생님이 써준 검토 의견서였죠. 그이 앞에 올려놓았답니다. 사업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녹음이 있거든요. 그이의 손가락이 멈췄죠. 봉투를 쥔 손이 천천히 내려왔답니다. 눈이 한 점에 고정됐거든요. 의견서 위였죠. 그 녹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도장 빌려달라던 날 전화통화요. 사업 설명 한 번도 없었어요.
수진이 카카오 메시지도 있고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답니다. 남편을 바라봤죠. 그이는 시선을 피하더군요.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 닫혔답니다. 어머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 그 말이 방 안에 잠깐 떠 있었죠. 가족이 2억빛 보증 서류에 제 이름 찍어요? 그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답니다. 의자 팔걸이를 손으로 움켜쥐더니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거든요. 합의하면 반은 제가 갚겠답니다. 어머니도 절반은. 저는 의견서를 다시 집어들었답니다. 가방에 넣었죠. 계약 자체가 무효래요. 갚을 것도 없어요. 그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죠. 쌀가루 냄새가 잠깐 흔들렸다가 가라앉더군요. 수진이 혼자 남아있었답니다. 눈물이 턱끝에 맺혀 있었죠. 저는 수진을 바라봤거든요. 딸 얼굴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게 얼마만인지. 엄마, 나는 진짜 몰랐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손바닥을 한번 털었답니다. 그게 다였죠. 그 뒤로 한 계절이 지났답니다. 겨울이 왔다가 어느새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기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떡방앗간은 여전히 새벽 5시면 문을 열었죠. 쌀을 씻고 불린 쌀을 체에 올리고 당앗간 안이 뿌연 김으로 차오르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고요했답니다. 수진한테서 문자가 몇 번 왔더군요. 밥 먹었어? 잘 지내? 저는 읽고 나서 바로 답을 안 했거든요. 한참 있다가 응, 그렇게만 했죠. 그것도 짧은 답이었지만 그게 지금 저한테 낼 수 있는 전부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랍을 열었어요. 도장이 보이더군요. 예전엔 그냥 연필꽂이 옆에 굴러다니던 거였죠. 이제는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서 서랍 안쪽에 따로 넣어뒀답니다. 별것 아닌 습관이지만 미옥 씨가 가끔 떡을 사러 들렀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카운터에 팔꿈치를 올리고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죠. 정희 씨, 얼굴이 좀 펴졌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절편 한 봉지를 더 넣어줬답니다. 그게 대답이었거든요. 요즘 새벽엔 쌀 씻는 물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더군요. 찬물이 손등을 타고 내려가는 그 감각.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잠깐 멈추고 느끼게 됐죠. 차가운 물, 이른 새벽, 내 손.